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 틈에 서 있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주변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만 유리벽 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밥 먹어라, 괜찮아 같은 짧은 단어뿐입니다.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어봅니다. 네, 잘 지내요. 바빠요라는 대답만 듣고 끊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느껴지는 그 쓸쓸함.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누구 하나 진짜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옆집 사람과 마주칩니다. 가벼운 인사만 나눕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이웃과 담을 마주하고 살아도 누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지내는 이 시대. 외로움은 이상한 감정입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동창회에 나갑니다. 옛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들 예전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 갑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나 법회가 끝나면 각자 흩어집니다. 진짜 속마음을 나눌 기회는 없습니다. 경로당에 나갑니다. 사람들과 화투를 칩니다. 차를 마십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밀려오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며 제잘거립니다. 그 아이들 눈은 스마트폰 화면만 봅니다.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작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줍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혹은 요즘 세상이 원래 그렇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외로움을 그냥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외로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외로움이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누구 하나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하루. 병원에 갔다 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는 묻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약사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그분도 바쁘게 다음 손님을 부릅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살아가는 방식,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혼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어쩌면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경로당에 매일 나갑니다. 등산 모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계속 잡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오니까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예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귀찮게 하기 싫어라며 연락도 끊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습니다. 실망한 적이 많아서 기대하지 않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둘 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도 피상적인 대화만 오갑니다. 완전히 혼자 틀어박히면 연결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할 때 더 외롭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로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이나 상사였습니다. 이웃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말만 합니다.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행동만 합니다.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립니다. 68세 대구에 사는 박효수 씨는 평생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물었더니 그냥 TV나 봐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 위해 일했는데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정작 진짜 자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안에 진짜 나는 없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쓴 나와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느낌. 아무리 많은 관계 속에 있어도 진짜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현대인의 외로움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작 진정한 연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서로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나칩니다.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잘 지내? 라는 말 외에는 나누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진짜 나를 보여줬을 때 거부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외면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힘든 티 내면 안 된다. 남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외로워도 나 혼자 잘 지내라고 합니다. 72세 부산에 사는 김영자 씨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적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그런데 화투만 두고 헤어지면 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진짜 자신의 외로움, 슬픔, 두려움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걱정 끼치기 싫습니다. 경로당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괜찮은 척합니다. 그 외로움을 혼자 안고 삽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라는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외로움, 슬픔, 화, 질투, 두려움 같은 감정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숨기려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바로 이 그림자를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일어난다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관계는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어두운 면, 약한 면, 부족한 면을 나누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모습도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참 힘들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 요즘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아파서 힘들어 라고 털어놓는 이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전에
먼저 스스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외로운 것, 슬픈 것, 불안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피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결국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외로움을 관계적 배고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이 배고프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마음이 외로우면 진정한 연결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배고픔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영양결핍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로 외로움을 채우려 하면 진정한 연결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75세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순희 씨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젊었을 땐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작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나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순희 씨의 외로움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진정한 연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전화한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의 내면을 봅니다.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서로의 취약함을 나눌 수 있을 때입니다. 판단 없이 그저 함께 있어줄 수 있을 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해서 베어지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쓸모를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여기서 쓸모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시부모, 좋은 이웃이 되려고 애쓰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모셨습니다. 자식 키웠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노릇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도 다 컸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합니다. 평생 역할만 하느라 진짜 나를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장자가 말하는 쓸모없음이란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로 산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쓸모를 내려놓고 그냥 나로 존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78세 인천에 사는 최동수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기 됐습니다. 집 마련해줬습니다. 결혼 비용도 됐습니다. 정작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할 게 없어서 매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옛날에 좋아했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빨뚤했습니다. 계속하다 보니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글씨를 씁니다. 최동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외롭지 않아요. 노자는 텅 빈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잔의 쓸모는 비어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집의 쓸모는 비어있는 방에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채워진 말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고요한 빈 공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침묵.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함께 있는 시간. 옛날 동네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마당에 평상 놓고 이웃들이 와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시간. 누구는 부채질합니다. 누구는 수박을 먹습니다. 누구는 그냥 하늘을 봅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말을 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비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채우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허용할 때입니다. 비로소 진짜 만남이 일어납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오늘 뭐 하지? 라는 계획 없이 그냥 함께 산책하는 것. 손주가 놀러 왔는데 공부는 잘하니?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 이런 순간들이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고슴도치들은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추워지면 또 가까워지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외로워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보세요. 같이 살면 너무 가까워서 마찰이 생깁니다. 따로 살면 외롭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간섭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안 찾으면 섭섭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완벽한 친밀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찾는 과정은 시행착오를 동반합니다. 65세 광주에 사는 정미숙 씨는 자식들과 같이 살 때 매일 간섭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찰이 많았습니다. 따로 살고 나니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말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서로에게 딱 좋다고 했습니다. 이 통찰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로 가까워집니다. 때로 멀어집니다. 각자에게 맞는 거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라면 그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이라고 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에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외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없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집착, 혼자가 되면 안 된다는 집착,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외로움을 단순히 하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마음의 상태로요. 외로움이 왔을 때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받아들입니다. 함께 있어줍니다. 외로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나는 지금 연결이 필요해. 나는 이해받고 싶어. 나는 진짜 나로 있고 싶어. 외로움 속에 담긴 이런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과 다르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선택지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대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이 먹고 이것도 못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비난합니다. 질책합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곁에 있어줍니다. 친구의 단점도 받아들입니다. 친구의 어두운 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77세 수원에 사는 김정순 씨는 평생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서 참 고생 많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살아온 흔적이구나 하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인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오히려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산책하면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연습은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호흡을 느낍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1세 전주에 사는 한명수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마당에 나가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낀답니다. 처음에는 무료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의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관계의 양을 늘리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더 자주 약속을 잡습니다. 더 활발하게 연락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개수는 외로움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의 깊이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시간이나 빈도가 아닙니다. 깊이와 진정성에서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그 한 번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매일 만나는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진심을 나누는 대화가 매일 주고받는 무의미한 메시지보다 우리를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66세 춘천에 사는 방선 씨는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간다고 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옛날 이야기만 반복한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와는 따로 만나서 진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요즘 각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연결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관계에서 더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취약함을 나눕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할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깁니다. 71세 제주에 사는 강태우 씨는 평생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항상 든든한 아버지로만 있으려 했습니다. 몇 년 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처음으로 아내에게 무섭다고 말했답니다. 그때 아내가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준 그 순간이 평생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연결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화에서 우리는 진짜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합니다. 내 경험과 비교합니다. 조언을 준비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상대의 말에만 집중합니다. 한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어르신이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듣는 척만 하고 각자 할 말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진짜로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물어봤답니다. 이야기하던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 말을 진정으로 들어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줄 때 우리도 연결됨을 느낍니다. 진정한 경청은 양방향입니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 연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단순히 없애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대한 피드백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들이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나 자신과의 연결이 약해졌다는 경고,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초대. 외로움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나침반 같은 것이 됩니다. 외로움이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연결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은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꿉니다. 79세 대전에 사는 윤희숙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슬프고 공허했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다는 것. 그래서 하나씩 시도해봤답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노래교실도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서예를 발견했고 지금은 그것이 큰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해집니다. 외로움이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들 속에서 헤매다가 외로움이라는 거울을 통해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83세 울산에 사는 정재환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많은 사람과 어울렸는데 나이 들고 보니 진짜 친구는 서너 명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너 명이면 충분해요.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이면 서로의 안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외로움을 통해 관계의 우선순위가 정리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즉시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감정과 함께 머뭅니다. 외로움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탐색합니다. 이렇게 할 때 외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안내자가 됩니다. 한 절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외로움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들이 많아요.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 연결의 질을 높이는 것, 외로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외로움과 다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9세 포항에 사는 송미라 씨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냥 왔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싸우지 않으니까 덜 힘들더라고요. 외로움과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적이 아니라 때때로 찾아오는 손님처럼 대하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의존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결로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누구나 외롭습니다. 누구나 연결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연결을 통해 살아갑니다.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고 피하려 할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선생님으로 보고 그것에서 배우려 할 때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더 진정한 연결로 이끕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진짜 당신으로 살고 있나요? 당신의 관계들은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당신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되지 않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외로움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들을 때,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 삶을 조금씩 바꿔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다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인간 경험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외로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진짜 나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갑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배우며 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더 깊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둘러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그 감정과 함께 앉아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외로움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지금보다 더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안내자가 됩니다. 이 영상 잠시 쉬어갈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때 다시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